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뭔가 왠지 모르게 그런 날이 한 번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중에 바쁘게 지내고 일을 다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몸에 힘이 다 풀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과 고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참 어렵고 또 그 깊은 속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는 것도 참 어려워서 그 축 가라앉은 그 기분 그대로 어서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잠을 청할 때요. 사실 이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친절하지만은 않죠. 그런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는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다정하고 따뜻한 문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들을 우리가 마음 한켠에 가까이 둔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힘을 내고 또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니까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잠들기 전에 들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따뜻한 에세이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스테디셀러 에세이스트로 자리매김한 정명욱 작가님의 대표작입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우리를 다독여주는 주문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이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긍정하면서 다독여주는 포근한 조언들이 가득한 오늘의 에세이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겨냈고, 이겨내고 있고, 이겨낼 것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살아갑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몸무게를 감당할 만큼 튼튼합니다. 의자의 다리는 같은 간격마다 같은 길이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힘이 고루 전달되어 자신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무언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한쪽 다리가 무슨 이유로 짧아진다면 쉽게 흔들리고 금세 무너집니다. 무언가를 지탱하긴커녕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 비실거리기 마련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이 의자와 평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 사랑, 우정, 의식주.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서 나를 이루고 삶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 중 무엇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주 흔들리거나 무너질 것 같죠. 즉, 어떠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는 그 균형에 달린 것이지 나를 짓누르는 시련의 크기에 달린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크기가 큰 만큼 더 위태롭겠지만 핵심은 균형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흔들립니다. 완벽한 균형을 맞추며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미완이라는 고충을 안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휘청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상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냥 휘청일 수 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와 상관없이 당신의 흔들림은, 그로 인한 힘듦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도 수시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휘청거림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휘청이며 균형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란 이야기겠죠. 흔들리는 건 그 원인의 크기보다 균형의 문제라는 것. 우리는 설계되어 있지 않으니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당신의 힘듦은 아주 그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 그러니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며 자신을 나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삶이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러니 모든 휘청임은 내 삶을 완성시키는 것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거라는 것. 잊지 않기로 합니다. 같은 온도라도 누군가는 따뜻해지고 누군가는 쌀쌀해집니다. 거리가 얼어붙고 세상이 하얗게 물드는 겨울이 한 걸음 물러서고 봄이 한 발짝 다가옵니다. 제법 다정한 봄바람이 불어오니 내 맘도 잇따라 그 다정함을 만끽하며 이야기합니다. 날이 따뜻해졌네. 따뜻해졌다고 말이죠. 따뜻. 완연한 봄날처럼 완전히 풀어진 건 아닌데 제법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날씨는 10월 정도의 날씨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쨍해서 더운 듯 하지만 저녁이 되면 아직까지는 서늘한 날씨 말이죠. 참, 그러고 보니 10월 정도에는 따뜻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아마도 쌀쌀해지네 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4월과 10월. 4월의 기온과 10월의 기온. 둘 다 수치상으로는 다를 거 하나 없는 영상의 온도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4월은 따뜻해졌다는 반응이고 10월은 쌀쌀해졌다는 반응이죠. 어쩌면 온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상대적인 감각에 영향을 받나 봅니다. 절대적 수치가 아닌 상대적인 감각에 영향을 받는 것. 이와 꼭 같은 존재가 또 있습니다. 언어와 관계입니다. 말과 관계는 측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온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관계의 온도 또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상대적인 감각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지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말을 건네거나 시덥잖은 응원을 건네도 누군가는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조금의 시비를 걸어도 시덥잖은 장난이라도 누군가는 쌀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상대가 나에게 감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큰 위로를 건네준 사람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상대의 전 상태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을 뿐이니까요. 또 상대가 별일 아닌 걸로 서운함을 표현한다고 해서 쪼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겠지요. 상대는 제법 포근한 계절을 보내왔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대를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엄청 잘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표현은 분명 영상의 온도였지만 상대는 제법 쌀쌀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보다 더 많은 예는 끝없이 존재하겠죠. 서로의 계절에 따라서 지금의 말과 관계는 포근해지거나 서운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나도 모르게 미움을 받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의 이전 상태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고 나의 이전 상태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겠죠. 문득 인연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맞는 말이지만 꼭 인연에만 국한하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기적 같은 타이밍이 있어야 했겠죠. 서로를 향한 노력이 서로의 계절에 제법 어울려서 서로에게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해서 전하는 영상 기온을 하필이면 쌀쌀해진다 말고 따뜻해진다 라고 느끼는 기적 말이죠. 늘 그랬듯 계절은 돌고 돌겠죠.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겐 응원이 되었겠지요. 누군가에게는 헤어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만남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편합니다. 노력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진심이 언어.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인연.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던 계절. 그리고 그 계절은 지금도 돌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잘 살아. 그게 최고의 복수야.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한 가지의 신념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원하는 것은 분노와 후회로 망가지는 내 모습이라는 거.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진짜 잘 살아내야지 라는 정도의 다짐. 아프지 말고 망가지지도 말고 그까짓 일 아무렇지 않게 생각될 정도로 내가 잘 되어야지. 아주 올바르게 복수해야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원하고 있는 무너진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아주 조금이라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성장해서 부러움에 못 이기게끔 만들어내야지. 순간의 선택으로 나 같은 사람을 놓친 거 후회하게끔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 괜히 복수심 품고 감정 낭비는 하지 맙시다. 나 하나만 신경 씁시다. 너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너의 망가지는 모습이라고. 그걸 꼭 잊지 말고 너 하나 정말 살아내라고. 잘 살아내자고. 당신의 해봄을 응원합니다. 세상 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 있고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전자는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터이고 후자는 전혀 경험이 없을 터입니다. 고로 세상의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 몰라서 두려운 것과 아주 알아서 두려운 것. 전자는 상상이 안 가서 그런 것일 테고 후자는 상상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 경험이 많든 적든
해봤든 해보지 않았든 세상은 어느 면에서든 두려움 투성이인 셈입니다. 일, 관계, 사랑, 그중 어떤 것이라도 당신이 두려웠던 일을 다시 시작하든 해보기도 전에 두려운 일을 시작하든 나는 당신의 그 해봄을 응원합니다. 예상되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당신의 그 해봄, 예상되지 않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당신의 그 해봄, 어떤 의미로든 용기를 내어서 한 발 나아가 본다는 그 해봄. 해본다는 건 그 행동만으로 꽤 값어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가건 새로운 시련으로 다가오건 다시 당신의 해봄을 응원하겠습니다. 크게는 세상이 따뜻한 이유도 당신의 해봄 덕분이고 세상이 자라나는 것도 당신의 해봄 덕분입니다. 어떤 일은 굳이 무언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해봄 자체만으로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과 같으니 나는 또 당신의 그 해봄을 응원합니다. 해봄. 그 말만으로도 푸른 새싹이 돋아날 것 같은 말이니까요. 함께 했고, 함께하고 있고, 함께일 것이다. 관계는 식물과 같아서 관심을 주면 자라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시듭니다. 관계는 정직한 편입니다. 저 스스로 자라는 것 없고 저 스스로 시드는 것 없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는 것 또한 무관심을 준 것이니 관계는 늘 관심이거나 무관심이거나 무언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직한 만큼 간단합니다. 관심을 많이 줬는데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뿌리까지 썩은 관계이고 조금 주었는데도 무럭무럭 자라준다면 나의 조그만 마음도 몇 배로 흡수해주는 놓치지 말아야 할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해진 답에 혼자 끙끙 앓지 맙시다. 괜한 마음으로 뿌리까지 썩은 관계에 관심을 쏟지 맙시다. 괜한 마음으로 건강한 관계에 무관심만 주고 다른 것을 탓하지 맙시다. 이미 예상된 결말을 애써 부정하며 붙잡지도 말고 잘 자라나고 있는 관계를 힘써 부정하며 망치지도 맙시다.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도 사이는 변하기 마련. 몇 년 만에 지인에게 연락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잘 지내냐더니 사정을 말하며 도와달라고 했고 나는 부탁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부탁에 다시 완강히 거절하니 돌아오는 말은 너 많이 변했다 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화가 오갈 것만 같았습니다. 인생을 살며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완전 딴 사람처럼 변하는 사람 쉽게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알고 있을 테죠. 사람은 웬만해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라는 말은 진짜 네가 그리고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이가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았을 뿐 사람 자체가 변했을 확률은 낮습니다. 변했다는 말에 굳이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한 걸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이가 굳이 설명해가며 이러니 저러니 에너지를 소비할 정도는 아니었을 뿐. 딱 그 정도. 그래서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람보단 사이가 쉽게 변합니다. 지나가는 세월에 따라 시시각각. 내가 냉정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린 그냥 그렇게 거절하고 끝내는 것이 편한 사이로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세월에 못 이겨서 자연스럽게. 영원한 관계는 없다. 가장 친했던 친구와 내가 뜸해지면서 그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뀌게 됩니다. 나와는 뜸했던 친구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 또한 바뀌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남이 되고 가장 남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숨을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이치, 인정하고 살면 편한 사실. 영원한 관계는 없고 영원한 사랑도 없으며 영원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을 피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유독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유독 쉬운 사람이라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태도가 되기 마련이지만 유독 쉬운 사람에게는 더 쉽게 그렇게 됩니다. 성격이 유독 별로인 사람이기보다 나에게만 유독 별로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에게는 본성이 나쁜 사람보다 나에게만 나빠지는 사람이 더 별로인 것입니다. 걔 안 그렇던데? 이런 말에 혹해서 여지를 주지 맙시다. 원래 나쁜 것보다 나에게만 나쁜 것이 더 악질인 것입니다. 사람의 진가. 사람의 진가는 힘들 때보다 행복할 때 나옵니다. 꾀죄죄할 때보다 여유로울 때 나옵니다. 어려울 때의 겸손과 배려는 처지로부터 나오는 법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의 겸손과 배려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내 주변 사람의 진가 또한 내가 힘들 때보다 행복할 때 구분됩니다. 동정 어린 응원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진심 어린 축하는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미래입니다. 어떤 시간이 귀중했느냐, 귀중하지 않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했는가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시간이 소중하다고 한들, 어떤 이가 지닌 가치가 높다고 한들, 누군가와 많은 시간 함께 한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성인 군자와 함께 한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받는 것들의 가치에 달린 것이죠. 하지만 사회에서의 많은 사람들은 함께한 시간과 상대방의 평가에 휘둘려서 관계를 이어가기에 급급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껏 어떤 가치가 있는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즉,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미래입니다. 과거였고 현재였지만 곧 미래가 되겠죠. 아주 기대되기도 또 아주 긴장되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모여서 나의 앞일들이 펼쳐진다뇨. 지금껏 나는 홀로 무언가를 해오고 쌓아온 것 같지만 결국 다 곁에 있는 누군가와 얽혀서 배웠으며 견인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곁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풍기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하도록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도 시간이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또 평가가 좋다고 해도 나에게는 독이 될 사람입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으니 괜히 시간 들여서 믿어주면 나의 미래를 부정적이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또 곁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익숙함에 지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일 때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 이들과의 시간을 지겹다는 이유로 멀리하지 않도록 나에게 긴장을 주어야겠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은 바로 이 뜻일 것입니다. 나의 지금을 망치는 사람은 나의 미래를 망치고 나의 지금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나의 미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당신이 누구 때문에 힘들거나 행복하다면 무거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옆에 누군가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함께하는 이들의 존재가 무겁지가 않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말을 해야 상대가 알아줍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안녕하세요 또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진료를 받으러 간 환자는 답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기가 대부분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요. 어떤 때는 어떻고 저런 때에는 저렇고요. 얼마나 되었고요. 무엇이 걱정돼서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요.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면 다 나올 것을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상대는 전문가인 만큼 대충 들어도 아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능숙하게 진료를 해줄 겁니다. 사실 이 짧은 대화에서 첫 한마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는 건 어서오세요를 대신하는 인사일 뿐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어서오세요라고 하기에는 나는 당신이 아프기를 기다렸어요 정도의 우스꽝스러운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를 묻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인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인사가 없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어디가 아픈지 설명할 겁니다. 우리는 병원에 들어가서 멍하니 앉아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나 아프니까 알아서 치료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대충 진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저 스스로 불편한 곳을 말하고 그것도 모자라 나의 주변 상황까지 철저히 설명해서 원인을 명확히 짚어주기를 원하며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죠. 마음 진료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할 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거나 더 힘든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도 똑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적어도 불편하고 아픈 마음을 고쳐보려고 상대와 이야기한다면 말이죠. 더군다나 상대는 의사 선생님처럼 전문가도 아닐 테니까 더 자세히 오랜 시간 이야기해야죠. 어떤 감정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상대가 먼저 마음을 꺼내기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나 불편하니까 어서 되돌려놔
식의 방법은 오해에 오해만 더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에게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는 입장은 아니지만 무언가 응어리진 마음이 있고 그것을 사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몸의 치료와 마음의 치료는 같은 결일 테니까요. 되돌아보면 지금껏 막무가내일 때가 많았을 겁니다. 전혀 당치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말은 하지도 않고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뺑뺑 돌려서 말해놓고 못 알아듣는 상대가 밉고 막무가내로 내가 서운했다고 말하면서 이해를 강요하는 방식 말입니다. 다시 우리 앞에 있는 소중한 누군가는 심리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심리 전문가라도 그렇게 말해서는 아무런 해결도 해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서툰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큼 서운함은 잠시 접어두고 감정의 폭을 조금 줄이고 호흡을 가다듬어서 나의 마음을 전달해야 서로가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있어야 올바른 치유가 함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지금 나의 심경을 표현하세요. 표현하지 않고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개선될 수 없으니까요. 마음은 곧 선물 받은 것. 사람의 마음은 소중한 선물과 같아서 한번 잃어버리면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받은 선물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새 것을 구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선물 받은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똑같은 외형이어도 성에 차지 않는 것처럼 한번 잃어버린 마음은 다시 찾는다고 해도 무의미한 일.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이미 그때 주고받은 소중한 마음이 아니게 되는 것. 받은 마음을 익숙함에 함부로 잃어버리지 말 것. 또 선물이 아니었을 마음을 오랜 시간 간직하느라 애쓰지 말 것. 마음이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이전 그대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귀중히 여기되 잃어버린 것을 너무 오래 찾아다니지는 말 것.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영욱 작가님의 에세이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나 자신, 이 모든 걸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힘든 시간을, 당신의 아픈 상처와 지친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요. 관성처럼 또다시 찾아오는 똑같은 내일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당신이 이 책을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다고요. 지난하고 외로운 오늘을 보낸 당신을 어느 한 사람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오늘을 잘 살아내느라 당신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요. 여러분도 오늘의 책으로 따뜻한 위로와 함께 또 다정다감한 조언도 가슴 한켠에 꼭 새겨가실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여러분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리에서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밤, 또 포근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